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거대한 전환을 알리는 본토의 포효와 그 의미를 확인하려는 홍콩의 신중함이 교차한 날이었습니다. 두 시장은 분명 연결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언어로 오늘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본토 시장이 이제부터 게임의 판이 바뀐다는 거대한 선언을 한 반면 홍콩 시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일 것은 무엇인가라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등락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며 세계 자본이 그 설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기회의 본질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본토 시장의 이야기는 일시적인 급등이나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적 사건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거의 10년 만에 저항선을 뚫고 A주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공식적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정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부동산이라는 강력하지만 부채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심장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장에 힘이 닿으면서 국가는 자본시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하는 대수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00조 위안 돌파와 2조 7천억 위안이라는 폭발적인 거래 대금은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피가 경제 전반으로 돌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유동성 파티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설계에 따라 가계의 저축과 기관의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라는 새로운 물길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공동부유라는 정치적 목표와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고 동시에 미국의 기술 압박에 맞서 싸울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본시장이 선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랠리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은 시장의 내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4,000개가 넘는 종목이 동반 상승한 것은 특정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온기가 퍼지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와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IPO, M&A 등 자본시장의 역할 자체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시가총액 상위권의 전통적인 국유은행, 마오타이 같은 소비재, 중국석유 같은 에너지 기업, 그리고 CATL 같은 첨단 기술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하나의 다리에만 의지하지 않고 금융, 소비, 에너지, 신성장 산업이라는 4개의 튼튼한 다리로 서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산업의 부침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렸던 과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 역시 명확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아니라 통신 장비, 히토류, 소비전자, 그리고 군수산업 등 미래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영역으로 주력 자금이 집중된 것은 투자자들이 중국의 장기적인 산업 재편 그림과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베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홍콩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시도했지만 결국 힘이 빠지며 마무리된 모습은 본토의 열기를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떨어져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자본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홍콩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은 그래서 이 거대한 서사가 실제 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현금 흐름 개선으로 연결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 7월 시장을 밀어 올렸던 것이 유동성과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는 냉정한 성적표를 직접 확인하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겠다는 의지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항생테크 지수가 장중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한 롤러코스터 장세는 바로 이 포지션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장통입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세계를 잇는 관문이자 글로벌 표준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중국 기업을 평가하는 시험대입니다. 이곳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의 지배구조는 투명한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따집니다. 홍콩 시장 내부의 종목별 움직임은 이러한 증명의 논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징동 헬스처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는 지수 하락과 무관하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성장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영화 콘텐츠주가 일제히 급등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수기 박스 오피스 흥행이라는 수요 회복의 데이터와 규제 완화라는 공급 환경 개선의 기대감이 만나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반면 뚜렷한 증명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전통 소비주나 원자재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홍콩 시장은 확인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 사이에서 철저하게 차별화가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언어가 기대에서 검증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러한 두 시장의 극명한 온도 차에 대해 본토 증권사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과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현재 시장을 올바르게 항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먼저 흥업증권은 현재 상황을 매우 긍정적인 건강한 강세장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지금의 상승이 과거처럼 특정 테마에 기댄 투기적 랠리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2015년과 같은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레버리지 규제 등 더 정교한 시장 관리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여러 업종이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단기 조정은 추세를 이탈하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강한 기회가 됩니다. 중신 건투증권은 훨씬 더 신중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현재 투자 심리가 너무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역사적인 거래 대금과 광범위한 동반 상승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 붕괴 직전에 나타났던 개인 투자자들의 비성적 과열 현상과 닮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적절한 조정을 거치며 느리게 상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과열이 지속된다면 급등 후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정적인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고 성장 테마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대증권은 이 둘과는 다른 더 좁고 깊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시장 전체의 상승보다는 상승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유동성 유입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결국 이 장의 승자는 인공지능이나 혁신 신약과 같은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소수의 기술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단순히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이러한 본토의 다양한 시각들과 달리 홍콩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의견은 비교적 한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공통적으로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끝, 실적 장세의 시작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하기보다는 중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미래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성장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겸비한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섹터, 그리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학회 발표 등 실적 개선의 촉매제를 앞두고 있는 혁신 신약 및 금융주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나 금리 정책 같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를 대비해 안정적인 고배 당주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두 시장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본토 시장은 거대한 추세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흥업증권의 시각처럼 구조적인 강세장을 믿되 중신 건투증권의 경고처럼 과열 가능성에 대비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대형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아 시장의 구조적 상승에 동참하되 광대증권이 강조하는 기술 성장 테마를 놓치지 않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자체의 붕괴보다는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 즉 정책 리스크입니다.
반면 홍콩 시장의 전략은 저격수와 같아야 합니다. 넓게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통과한 소수의 기업을 정밀하게 조준해야 합니다. 실적, 정책 수혜,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찾아 좁고 깊게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리스크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오늘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지수의 등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개의 엔진, 즉 정책의 힘과 증명의 가치가 각각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앞으로의 투자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단순히 중국에 투자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를 지나 어떤 규칙을 따르는 중국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답해야 하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